그래서 지난 시간에 rake receiver 했었죠. 그래서 그 CDMA에서 수신단에서 그 multipath component들을 이렇게 합치는 그러한 receiver입니다. 그래서 rake receiver는 뭐 TDMA 시스템 이런 데서는 뭐 전혀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지 이 CDMA 시스템에서만 사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 휴대폰에서는 3G에서 그 rake receiver가 사용이 되겠죠. 기본 아이디어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뭐 프로세싱 게인이 4다 라고 치고 뭐 코드가 지금 스프레딩 코드를 뭐 1-1, 1-1이라고 치면 요걸 이제 TB가 되고 여기가 0이 되고 그러니까 TC는 지금 4분의 1의 TB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시그널을 이렇게 보낼 때 지금 뭐 이런 시그널을 보냈다라고 치면 1을 보낼 때는 이제 이걸 보내고 마이너스 1을 보낼 때는 뭐 B가 예를 들어서 1이면 요걸 보낼 거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이제 그 트랜스미터에서 이걸 보내게 될 텐데 그렇죠? 이걸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 그 멀티패스 컴포넌트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이걸 보냈다라고 치면 멀티패스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많은 멀티패스 컴포넌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페이딩 얘기할 때 사실 이게 뭐 이렇게 온라인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것처럼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펄스를 이렇게 보내면 여기에 뭐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고 땅에서 튕겨 들어오는 게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상세 간섭을 일으켜가지고 시그널 받는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페이딩 현상을 설명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약간 틀린 설명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LOS 패스면 이게 라인 오브 사이트 패스면 이게 땅을 튀겨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딜레이가 더 생기겠죠. 프로퍼게이션 딜레이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위상이 뒤집어 들어온다고 쳐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딜레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맞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네, 온라인이 정확히 돼서 들어올 수는 없다. 그런데 이게 상쇄 간섭은 여기서 분명히 되긴 했었죠. 여기. 예,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남아 있고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뭐 TDMA 시스템이나 뭐 FDMA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듀레이션이 TB인데 이 TB보다 적은 그 딜레이가 이렇게 맞지 않는 거 이렇게 그 싱크가 맞지 않는 이런 현상들은 사실은 처리를 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X를 보냈는데 뭐 A라는 페이딩을 겪었다 이런 식으로 페이딩해서 처리를 해버리죠. 그런데 CDMA는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이 TC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멀티패스를 쪼개는 단위 자체가 여기는 TB 단위로 쪼개게 되는데 그래서 TB만큼 넘어서서 이렇게 영향을 주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다 ISI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넘어가더라도 요만큼은 이제 뒤에 심볼에 영향을 주는 그런 ISI가 되는데 이 CDMA는 ISI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CDMA는 ISI를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딜레이가 돼서 들어온다. 뭐 이걸 보냈다. 이걸 보냈는데 딜레이가 돼서 들어오면 뭐 이런 거를 받게 될 텐데 그렇죠? 네. 이런 걸 받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rake receiver에서 딱 싱크를 맞춰서 곱해가지고 더하게 돼요. 이 코드를 맞춰서 이렇게 곱하면 이쪽 파트는 이제 이쪽은 곱해서 적분하면은 0이 돼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 원칩 딜레이 됐을 때 그것이 0이라면 이걸 곱하면 이제 이쪽 성분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패스 컴포넌트들을 뽑아내서 우리가 합쳐주면 그러한 리시버를 우리가 rake receiver라고 한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라는 것이 이 시퀀스가 어떤 특징을 갖게 되기를 바라냐면 오토콜레이션 펑션이 그러니까 i가 0이 아닐 때 0이 되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일 때는
i가 0일 때 이제 프로세싱 게인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콜레이션 펑션은 항상 0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용자들 두 명이서 이거를 크로스 콜레이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네, 크로스 콜레이션 펑션이죠. 네, 크로스 콜레이션 펑션. 이것은 항상 0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먼데부터 뭐한테까지 CJT 그래서 CK T 마이너스 IT 이게 C겠죠? 그리고 DT 이것을 우리가 크로스 콜레이션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용자에게 할당된 그러한 코드들끼리는 우리가 계속 오소거널리티가 유지되길 바래요. 그래서 곱해서 적분해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콜레이션이라고 하고, 이게 0이 된다는 건 이제 오소고날 하다고 하죠. 그래서 오소고날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그 CDM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워 컨트롤입니다. 파워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요. 파워 컨트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기지국이 있는데 특히 업링크에서 그러니까 업링크에서 파워 컨트롤이 정말 중요해요. 다운링크도 물론 하긴 합니다만 업링크에서 파워 컨트롤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CDMA는 이게 지금 싱크가 잘 안 맞기 때문에 특히 업링크 같은 경우는 이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자체가 다르죠. 얘는 빨리 도착을 하고 얘는 한참 있다 도착을 하기 때문에 싱크를 맞출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싱크가 벗어나더라도 코드 디자인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멀티 유저 인터페런스가 항상 있습니다.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드를 곱해서 적분하는 걸로 남의 그 다른 사람 신호를 없애는데 어차피 싱크가 안 맞아서 들어오니까 아무리 그 없애려고 해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지국에서 여기가 뭐 유저 1이라고 치고 이걸 유저 1, 이걸 유저 2라고 하면 유저 1은 신호가 아주 세게 전송이 되겠죠. 가까이 있으니까. 유저 2는 굉장히 약한 신호가 와요. 그렇게 되면 유저 2 신호를 여기서 제대로 알아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저 1은 굉장히 신호를 약하게 쏴줘야 되고 유저 2는 신호를 굉장히 강하게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시버, 즉 그 베이스 스테이션의 리시버가 거의 같은 파워로 유저 1과 유저 2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컨트롤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CDMA에서, 특히 CDMA에서. 왜냐하면 이게 TDMA면 별 문제가 없어요. TDMA면 예를 들어서 TDMA다 또는 뭐 FDMA 상관없는데 TDMA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얘가 뭐 10ms 말을 하고 얘가 또 10ms 말을 하고, 그러면 어차피 둘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얘가 얘기할 때 유저 2가 얘기할 때 좀 파워가 약하게 도달은 하겠죠. 아무래도 멀리 있으니까. 하지만 유저 1의 시그널이 간섭을 일으켜서 이 유저 2 시그널을 뭐 먹어 들어간다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다른 타임 슬롯에 보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FDMA도 똑같습니다. FDMA도 처음부터 다른 주파수로 보내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유저 2 시그널이 약하게 들어오긴 하지만 유저 1 시그널에 묻혀버린다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워 컨트롤이 중요해지는 건 항상 CDMA에서 중요해져요. 특히 업링크. 그럼 다운링크에서는 왜 그런 일이 안 생기냐? 다운링크에서는 생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이 시그널이 여기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전달이 되죠. 근데 얘가 받는 시그널 자체가, 이 유저 1이 받는 시그널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유저 1도 유저 2 시그널을 똑같이 받죠. 그렇죠? 멀티패스도 똑같이 겪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유저 1 시그널에 유저 2 시그널이 섞여 들어오긴 합니다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 유저 인터페런스 파워나 내 파워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다마다 warsh 코드를 쓰면 그게 완전히 제거돼 버리죠. 마찬가지로 유저 2도 유저 1 시그널이 같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유저 1 시그널이나 유저 2 시그널이나 받는
신호의 파워가 어차피 같아요. 왜냐하면 유저 1 신호도 유저 2에 전달이 될 때 같은 프로포게이션을 거쳐서 들어오니까 튀겨 들어오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즉 인터피어런스와 내 신호의 파워가 같기 때문에 하다마다 RC 코드 쓰면은 가볍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업링크는 얘기가 다르죠. 업링크는 나는 이렇게 강력하게 도착을 하지만 유저 2는 아주 약하게 도착을 한다라는 거죠. CDMA의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가 소프트 핸드오프입니다. 소프트 핸드오프 이런 소프트 핸드오프입니다. 또는 핸드오버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핸드오프라는 말도 좋고 핸드오버라는 말도 좋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차피 셀룰러 이동 통신을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이게 셀이 이렇게 있고 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콜이 끊기지 않으려면 여기로 지금 통신하던 사용자를 여기 있는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이렇게 옮겨줘야 돼요. 여기 사용자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TDMA나 이런 데서 콜이 자꾸 끊어집니다. 차를 타거나 그러면 FDMA 예전에 1G 시스템은 뭐 당연히 끊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핸드오프가 잘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핸드오프가 잘 안 됩니다. 근데 CDMA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넘어가면 어차피 새로운 주파수를 할당하거나 새로운 타임슬롯을 할당하지 않죠. 뭘 할당하냐면 이 사용자에 알맞는 코드만 할당해주면 돼요. 넘어가면 여기 엣지로 셀 엣지로 이렇게 가면 여기서도 코드를 할당해주고 여기서도 코드를 할당해줘요. 그래서 코드를 2개 씁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코드를 2개 써가지고 계속 이 코드 2개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콜이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점 신호가 이쪽 신호가 강해지면 그때서야 얘를 놓칩니다. 얘를 그냥 놔줘요. 그래서 콜 신호가 약해지고 다른 셀의 신호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면 여기다가도 나한테 코드 하나 할당해줘라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코드를 또 받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 그럼 사용자가 많은데 이거 받으면 얘가 사용할 코드가 부족해지지 않냐? 물론 부족해지죠. 그래서 부족할 때는 안 주는 거죠. 그러면 끊어지는 거고 부족하지 않을 때는 여기서 코드를 또 하나 줘요. 사용할 코드를. 그런 식으로 해서 콜이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제 소프트 핸드오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 핸드오프는 끊었다가 다시 연결시켜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소프트하게 아주 부드럽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통화 자체가 셀 엣지로 넘어갈 때, 다른 셀로 넘어갈 때 콜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다.